안녕하십니까. 아나토미의 대표이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소개 영상에 이어서 처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해부학 기초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해부학 공부 시작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기본적인 해부학적 자세와 운동면, 그리고 인체 구조물들의 위치 관계,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해부학적 자세와 운동면,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각 관절에서의 움직임 명칭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인체의 어떤 구조물들의 방향이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절대 불변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가 그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서 있는 지금 그림이랑 비슷한 모습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하는 이런 전완부의 움직임을 스피네이션, 회외, 뒷짐 다 같은 말입니다. 굳이 전완부의 스피네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영상으로 보시면 스피네이션 되어 있는 우측 전완부의 모습입니다. 전완부 바깥쪽에 레디우스 노뼈가 있고 안쪽에 얼라 좌뼈가 있죠. 스피네이션 된 상태에서는 두 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행하게 위치해서 어느 것이 더 안쪽이고 바깥쪽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네이션 돼버리면 레디우스랑 얼라가 서로 교차하면서 X자를 그리게 됩니다. 서로의 위치 관계가 모호해지겠죠.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는 레디우스와 얼라가 평행 상태인 스피네이션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운동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운동면은 우리 몸의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운동면이 있고 각각의 면에 수직이 되는 회전축이 존재하는데, 코로날과 세지탈이라는 영어 용어는 두개골의 수처라인, 봉합선의 명칭과 방향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3가지 운동면과 3가지 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하나에 모여 있어서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각각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몸을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이 관상면, 코로날 플레인이고, 관상면의 수직인 시상축, 세지탈 엑시스가 있습니다. 몸을 좌우로 나누는 면이 시상면, 세지탈 플레인이고, 이 면의 수직인 관상축, 코로날 엑시스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위와 아래로 나누는 수평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 있고, 그리고 그 면에 수직하는 수직축, 버티컬 엑시스가 있습니다. 같은 운동면과 축인데 여러 명칭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용어는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운동면과 축, 그림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지 운동면과 축이 우리 몸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면과 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각 관절에 맞춰서 평행하게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운동면과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해부와 관심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면과 움직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의 운동이 주로 시상면에서 일어난다고 책에 쓰여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관상면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시상면에서 일어난다고 하냐, 아니면 어깨 벌림 동작, 에이비덕션 같은 경우도 관상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시상면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은 거죠. 아니면 조금 더 기초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운동면을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운동면을 보는 방법은 TV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도 일종의 면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옆에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동면 보는 법을 알았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죠. 우리 몸의 움직임, 굽힘, 혐, 벌림, 모음, 이런 것들은 다 각운동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움직였는지, 거리가 아닌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면에서 움직임을 분석할 때 얼마나 움직였는지 각도를 재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예를 들어보면 관상면과 시상면에서 우측 무릎이 굽힘하고 펴하는 영상입니다.
관상면에서 봐도 무릎의 움직임은 보이지만 각도를 잴 수가 없죠. 오른쪽은 어떻죠? 오른쪽의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은 각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운동면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운동면을 바라봤을 때 타겟 관절의 움직임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굳이 어떤 운동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표 같은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죠? 해부학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superior는 위, inferior는 아래를 의미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과 발을 비교하면 목이 superior, 발이 inferior지만 목과 머리를 비교하면 목은 inferior가 되는 거죠. 안테리어는 앞쪽, 포스테리어는 뒤쪽을 의미하고요. 메디알은 안쪽, 레터럴은 가쪽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준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몸의 중심선 또는 메디안 플레인이 되고요. 중심선에서 가까운 구조물이 메디알, 먼 쪽이 레터럴이 됩니다. 이 레터럴은 또 몇 개의 단어로 파생이 되는데 컨트라레터럴은 반대쪽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왼쪽 팔의 컨트라레터럴 사이드는 오른쪽 팔이 되겠죠. 그리고 입실레터럴은 같은 쪽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른쪽 팔과 같은 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레터럴은 양쪽을 다 의미하고 예를 들면 우리 몸의 그리고 유니레터럴은 양쪽 중에 한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프록시말은 몸쪽, 디스탈은 먼 쪽이 되고요. 몸쪽이라는 표현에서 몸은 트렁크, 즉 몸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지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트렁크 내에서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빨간색 선인 미드라인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쇄골의 프록시말 3분의 1이다. 그러면 쇄골을 3등분 했을 때 미드라인에서 가까운 쪽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센트럴과 페리페랄은 어떤 구조물이 중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말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척수신경이 있고 거기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몸의 말단 부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 척수신경은 센트럴, 말단신경은 페리페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잘과 벤트랄은 각각 등 쪽과 배 쪽을 의미합니다.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 이 두 단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에서는 도잘이 발등 쪽, 아나토미컬 포지션 생각해 보시면 발등은 위쪽이죠. 그리고 벤트랄이 발바닥 쪽이 됩니다. 아래쪽. 마지막으로 크레니알은 머리 쪽, 카우달은 꼬리 쪽을 의미하고요. 지금까지 해부학적 자세와 운동면 그리고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각 관절별로 움직임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내용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거나 조금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